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 만에 숙면을 되찾은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30년 이상 비뇨기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해온 의사로서 직접 겪은 경험과 수천 명 환자에게 적용한 방법을 진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진료실에서 매일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양산에서 올라오신 황도연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평생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다 서너 번씩 깨는 날이 이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참을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낮 동안 기억이 깜빡이고 기운이 없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에 잠을 설치는 증상은 단순한 수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면 우리 몸은 깊은 잠에 들 수 없게 됩니다. 얕은 수면만 반복되면서 뇌는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어제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화를 놓치는 일이 잦아지고 몸 전체의 면역력도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밤중에 움직이다 생기는 낙상사고입니다. 한밤중 어둠 속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때 고관절이나 척추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황도연 어르신 역시 한밤에 넘어지셨고 일어나지 못해 아침까지 바닥에 계셨습니다. 이후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고 현재는 보행기 없이는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에 한 번이라도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생기면 의학적으로는 이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두 번은 흔한 일이지만 2번 이상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점검하고 생활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건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게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야간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넘기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박상호 어르신은 70 중반이었습니다. 평소 혈압도 안정적이고 큰 질환도 없었지만 밤만 되면 2번, 많게는 4번씩 깼습니다. 처음엔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싶어 물을 줄여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몸속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진 탓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이 되면 소변이 덜 만들어지도록 몸이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신호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약해집니다.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호르몬 하나가 있습니다. 몸의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기능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자는 동안 화장실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도 신장은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고 방광은 그 신호에 반응해 잠든 몸을 깨우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방광 자체입니다. 젊은 시절 방광은 풍선처럼 유연하게 늘어나 소변을 많이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방광벽이 단단해지고 저장할 수 있는 양도 줄어듭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저장이 어려워 화장실 신호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남성은 중년 이후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을 좁히고 방광을 자극하게 됩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항상 약간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성은 방광을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위치가 조금 내려가게 되고 이로 인해 저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닙니다. 몸속 기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조절해 주던 기능이 약해지고
저장해야 할 공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밤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몸을 다시 야간에 맞게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실천 가능합니다. 야간에 깨어나는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면 이제 실천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저녁의 수분 섭취입니다.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수분을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경북 상주의 한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며 지내던 김석중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항상 국 한 그릇에 소주 한 잔, 후식으로 수박 한 조각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2번씩 깨어 화장실에 다녀오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엔 관절통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알고 보니 야간요의 원인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물뿐만 아니라 국물, 과일, 술까지 모든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한두 조각, 국물 한두 숟갈이 뭐 그리 문제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밤에 소변이 생기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뜨거운 국이나 찌개, 탕은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밥보다 국을 더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국물 없이 건더기만 골라 드시고 식사 후 과일 섭취는 반드시 낮 시간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특히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은 야간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가볍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유발해 몸속 수분을 밖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소변이 만들어지고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몸이 활동적인 시간에는 꾸준히 수분을 섭취해 체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이후부터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약 복용을 위한 물 외에는 모든 수분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밤에 소변으로 인해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면서 소변 생성량이 자연스럽게 줄고 숙면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무렵 이재문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70대 초반, 평생 공무원으로 지내며 큰 질병 없이 건강을 잘 관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밤마다 3번씩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며 걱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점검한 끝에 생활 속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다리 높이기입니다. 낮 동안 사람이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중력의 영향으로 체내 수분이 다리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특히 종아리, 발목 주변은 수분이 고이기 쉬운 부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밤이 되어 몸을 눕히면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순환을 시작하며 혈액으로 흡수되고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야간 소변량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30분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 낮에 고여있던 수분이 서서히 위로 올라가 소변으로 미리 배출되며 밤사이 소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재문 어르신은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 TV를 보시는 시간 동안 소파에 편안히 누워 다리 밑에 쿠션을 받쳐 올리는 습관을 실천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 밤에 깨는 횟수가 2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방법을 2주간 더 이어가셨고 이후에는 대부분 밤을 통잠으로 보내게 되셨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낮은 테이블에 다리를 올려놓아도 되고 침대 위에서 쿠션을 다리 아래에 받쳐 올리는 것도 충분합니다.
다리 붓기가 자주 나타나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의 효과는 더욱 확실히 나타납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다소 약해진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30분. 이 시간만으로도 밤에 일어나는 횟수를 줄이고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내과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중 정경의 할머니가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76, 단정한 말투와 꼿꼿한 자세가 인상적인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깊은 잠을 못 잔다며 어떤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보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잠자기 전 화장실은 다녀오시나요? 마려우면 가고 아니면 안 가요. 이 대답에서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야간뇨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실천 중 하나가 자기 전 소변을 반드시 비우는 습관입니다. 배뇨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방광 속에 남은 소변은 존재합니다. 이 상태로 잠들게 되면 밤새 추가로 만들어지는 소변과 합쳐져 방광을 금방 가득 채우게 되고 결국 새벽녘에 몸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장거리 여행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과 같습니다. 꼭 급하지 않아도 이동 중에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소변량이 많든 적든 방광을 완전히 비워주는 행위 자체가 숙면의 준비 과정입니다. 또한 소변을 보는 자세와 시간도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급하게 서서 일을 마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광에 일부 소변이 남은 채 잠들게 되어 금방 다시 신호가 오게 됩니다. 천천히 완전히 비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경의 할머니는 이후 매일 잠들기 10분 전 욕실에 들러 시간을 두고 천천히 소변을 보신 후 침대로 향하셨습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밤에 깨는 횟수를 한 번으로 줄여주었고 한 달 후에는 통잠을 자는 날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소변을 꼭 보고 자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밤새 다시 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꾸어도 밤은 다시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충남 공주의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이무석 어르신은 70대 중반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책 읽는 재미와 뉴스 보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운 뒤 1시간 가까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에 여러 번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는 고민을 안고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화면에서 방출되는 강한 빛은 뇌의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뇌는 빛의 자극을 받으면 활동을 계속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이로 인해 수면 유도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몸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수면에 도움이 되는 신호와 함께 소변 생성을 줄이는 기능도 활성화돼야 하는데 스마트폰 사용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무석 어르신께는 단 하나의 실천만 권했습니다. 잠들기 최소 30분 전부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하고 허전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새벽까지 깊은 잠을 자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잠들면 수면이 얕아지고 야간에 신체 회복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이 오지 않으면 소변 생성 조절 기능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수면 도중 깨어 소변이 마려운 것도 실제 방광의 찬 양 때문이 아니라 뇌가 나처럼 각성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는 것입니다. 침대에 스마트폰을 두는 순간 뇌는 잠이 아니라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작은 빛 하나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무석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밤 9시 이후엔 TV와 스마트폰을 꺼두고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숙면을 준비하십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밤새 뒤척이던 삶을 편안한 수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4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해온 장준성 어르신은 이른을 넘기며 수면의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한번 깨면 곧장 화장실로 향했고 그 뒤에는 다시 잠드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피로감이 남았고 낮에는 졸음과 무기력이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엔 노화 탓이라며 넘기셨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자다 깨면 바로 화장실로 가는 습관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변이 실제로 꽉 차서가 아니라 단순한 수면 장애로 깨는 것입니다. 이때 무조건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면 뇌는 잘못된 학습을 시작합니다. 잠에서 깨면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가 반복되어 야간요가 습관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자신의 몸에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광이 정말 가득 찼는지 참기 어려운지 스스로 감지해 보는 것입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참을 수 있다면 그대로 눈을 감고 다시 누워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처음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습관이 자리 잡히면 점차 밤에 소변 신호가 줄어들고 숙면의 리듬도 회복됩니다. 장준성 어르신은 이후 잠결에 깨더라도 먼저 심호흡을 몇 차례 하시고 방광의 압박이 느껴지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다시 눈을 감고 누워 계셨고 이 과정을 2주간 반복하시자 밤중 소변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한개월이 지나면서는 대부분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면 중 각성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습관처럼 화장실로 향한다면 몸은 점점 더 잦은 각성과 배뇨를 요구하게 됩니다. 반면 불필요한 행동을 참아내고 숙면을 이어가면 뇌와 방광은 다시 깊은 밤의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다 깨는 횟수를 줄이는 핵심은 이처럼 아주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무조건 화장실로 가지 않는 것, 그 작은 결심이 숙면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경남 밀양에서 정미영 할머니는 50 중반부터 건강을 잘 관리해 오셨습니다. 평소 식습관도 깔끔하고 운동도 성실히 이어오던 분이셨지만 어느 날부터 밤마다 두세 번씩 깨어 화장실을 가게 되면서 수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반복되자 피로감은 쌓이고 낮에는 무기력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이미 잘 지키고 계셨기에 더 깊은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생활 조절만으로도 대부분의 야간요는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신호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일주일 중 4번 이상, 밤에 2번 이상 깨는 상태가 지속될 때입니다. 가끔 한두 번 정도는 컨디션이나 외부 요인 때문일 수 있지만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반복해 겪고 있다면 단순한 생활 문제를 넘어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전립선, 방광, 신장 등의 구조적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에도 배뇨 문제가 함께 나타날 때입니다. 낮 시간 중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급하게 마려운 느낌이 잦고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느낌이 있다면 이는 방광이나 전립선 기능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요실금이 시작됐다면 더는 미뤄선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이 붓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잠에서 깼을 때 손등, 발목, 종아리, 심지어 얼굴이 부어 있다면 이 역시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졌거나 심장의 순환력이 떨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미영 할머니도 발등의 부종을 자주 경험하셨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의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병원을 찾는다고 해서 복잡하거나 고통스러운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배뇨 일지 작성, 초음파,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몸 안의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광의 잔뇨량이나 전립선 크기, 신장 기능 등을 초기에 파악하면
약물이나 생활 조절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야간요가 단순한 불편함이라 여겨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 고관절 골절, 신장 손상,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낮에도 배뇨가 불편하며 몸이 자주 붓는다면 지금이 바로 검진의 시기입니다. 전남 순천에 거주하시는 백남규 어르신은 73세 연세에도 매우 철저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3끼 제때 드시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가볍게 운동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에 2번씩 화장실에 가는 증상은 여전했고 스스로는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진료 중 증상 일지를 기록해 보시도록 권유드렸고 그 결과 실제로 문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 5가지 기준을 따라 자가 진단을 해보시면 몸의 변화와 문제를 보다 정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면 중 깨어나는 횟수와 시간. 잠에서 몇 시쯤, 몇 번이나 깨는지를 기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몇 번 간다보다 정확한 시각과 빈도를 체크하면 소변 생성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깰 때마다 소변을 본다면 진성 야간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자기 전 수분 섭취 습관. 저녁 6시 이후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물, 국물, 과일, 술 등 수분을 포함한 음식은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습관적으로 수박, 국물, 맥주 등을 섭취한다면 야간요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변 양과 색, 느낌. 배출되는 소변의 양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색이 연했는지 짙었는지, 시원한 느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적은 양만 배출되거나 잔뇨감이 지속된다면 방광 기능 저하나 전립선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낮 동안의 배뇨 빈도와 급박함 여부. 낮에도 자주 화장실을 가는지, 참기 어려운 급박함이 동반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야간요가 아닌 과민성 방광이나 기저질환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다섯째, 다리나 얼굴, 손등의 부종 여부. 자고 일어난 직후 손등이 부어 있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종은 신체 수분 조절 기능의 이상을 의미합니다. 백남규 어르신도 이 5가지 항목을 일주일간 꼼꼼히 기록한 후 병원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보다 정밀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꾸준한 기록과 인식이 진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병의 진행을 막고 치료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김영자 할머니는 78세 연세에도 손수 농장부를 돌보며 하루를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2~3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며 수면이 점점 망가졌습니다. 낮에는 기운이 없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감정도 예민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병을 키운 건 큰 질환이 아니라 작지만 반복된 야간요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야간요를 해결하고 숙면을 되찾기 위한 실천법들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단 5가지의 생활 습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밤이 다시 편안해지고 삶의 질도 눈에 띄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 제한. 물을 포함해 국물 음식, 과일, 술 등 모든 수분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은 저녁 식사 이후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 다리 높이기 실천. 30분 이상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시면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실천하기 좋습니다. 셋째, 자기 전 반드시 소변 보기. 마렵지 않더라도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밤새 방광을 자극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스마트폰 사용 금지. 잠들기 전 스마트폰 화면은 뇌를 각성시키고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까지 방해합니다. 핸드폰은 침대 밖에 두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숙면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자다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 가지 않기. 정말 방광이 꽉 찼는지 느껴보시고 참을 수 있다면 다시 눕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다시 숙면 모드로 학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이 5가지를 정확히 실천하셨고 한 달 뒤엔 대부분의 밤을 통잠으로 보내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약도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활 속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야간요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에겐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밤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이미 그 시작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내일 아침의 기분을 바꾸고 인생의 리듬을 되찾게 만들어줄 것입니다.